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의 이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에 잘 나가는 주식 상위 업체들이 폭탄을 맞았죠. 특히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그런 기술주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주가가 거의 원상복귀가 될 만큼 주저앉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와 배터리에까지도 이 중국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인해서 요 며칠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나친 우려였고 중국 정부에서도 플랫폼 등 특히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술주들이 무너졌죠. 하지만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린 거지 이 추세적인 상승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급락한 이후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날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ETF가 있죠. 바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라는 ETF인데요. 현재 중국에 잘 나가는 최고의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차이나 전기차 주가를 보시면 6% 넘게 올랐죠. 최근에 빠진 주가를 거의 다 회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차이나 전기차 ETF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ETF가 웬만한 코스닥 종목처럼 상승과 하락의 폭이 크다는 점인데요. ETF가 이 정도면 구성 종목들은 더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ETF에 투자를 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성까지 갖춘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중국 시장은 우리가 투자하기도 어렵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를 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시기를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오늘 구성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이 CATL, 닝더스타이라고 하죠. 이 현재 중국에서 2차 전지 점유율 1위이자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도 올해 상반기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정말 최고의 2차 전지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현재 차스닥 시총 1위의 기업입니다. 오늘 5%가 넘는 급등을 했고 BYD도 8%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봉 리튬도 7% 넘게 상승을 했죠. 최근에 조정은 좀 받았지만 이 전기차와 2차 전지의 구조적인 이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꾸준히 오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급등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 반등을 한 것도 있지만 장이 끝나고 CATL의 새로운 배터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 기대감으로 더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주이다 보니까 섹터 전체를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CATL의 향후 이 흐름이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발표 내용을 보면 이 CATL의 신제품은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사실 CATL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7월에 신제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발표했죠. 시장은 그 기대감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중저가형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장점을 살펴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나트륨은 전 세계적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가격도 kg당 350원 정도로 저렴하죠. 반면에 리튬은 미주 지역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 가격도 kg당 26,000원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30에서 40%까지 저렴할 수가 있고 화학적인 안정성이 높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 면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충전한 후에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되고 또 사용 가능 시간도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격이 싼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밀도를 보면 kg당 120Wc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180Wc와 3원계 NCM 배터리의
240W시보다도 떨어지죠. 배터리 사이클도 나트륨 이온은 1500회, 리튬 인산철은 6000회, 그리고 3000개 배터리에 3000회보다도 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낮은 저가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다는 겁니다. 공정용 기기나 통신기지국, 오토바이, 그리고 소형 전기차와 같은 분야에서는 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서 수요가 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반증으로 보시면 지금 중국에서는 고가의 전기차 판매율도 좋지만 초저가의 이 전기차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링 홍광미니의 이 판매량이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홍광미니는 작년에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중국 내 2위, 전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올해 3월과 4월에는 내연기관차까지 포함한 전체 승용차 판매량 순위에서도 중국 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상승인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정말 귀엽고 아담하게 생겼죠. 저도 하나 갖고 싶을 만큼 디자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가격이 5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타겟층을 정말 잘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전기차가 무조건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고 비싸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짧은 주행거리가 필요하면서 이 저가의 모델을 찾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이 단거리,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도시 지역의 청년층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이동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발달이 되어 있고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귀찮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번 충전으로 120km에서 170 정도밖에 달리지는 못하지만 장거리용이 아닌 단거리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큰데요. 현재 중국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 교통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경매나 추첨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비싼 가격에 사고 팔기도 하는데요. 자, 전기차만큼은 무료로 이 번호판을 교부하면서 전기차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터리의 성능이 낮더라도 저렴한 제품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층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CATL의 저가형 배터리 출시는 시사하는 바가 꽤 크죠. 그래서 오늘 CATL을 비롯한 중국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이고 이런 흐름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죠. 상반기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을 보시면 CATL이 정말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9.9%, 거의 30%죠. 이 30%를 차지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34.2%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성장세인데요.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BYD도 눈에 띕니다.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성장률 또한 200%를 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배터리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이렇게 전기차와 2차 전지의 구조적인 성장 속에서 우리는 이 차이나 전기차 ETF와 같은 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ETF와 국내 2차 전지와 관련된 ETF 등에 관심을 좀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제 얘기는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